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부분의 미국 대학에서 대학 입학 지원을 하게 될 때 사용되는 커먼 어플리케이션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먼 앱 사이트에 들어오시고요. 사인업을 하시고 컨펌을 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 넣고 그다음 컨펌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커먼 앱. 커먼 앱에서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자신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보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애매한 부분들을 어떻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팁들을 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동영상 말미에 가서는요. 여기 My Colleges 보면 컬리지 들어가서 이게 컬리지 리스트를 여기다가 넣어 놓으셨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마지막에 드릴 테니까 끝까지 동영상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컬리지 열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컬리지 서치로 들어가셔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어, 이렇게 치게 되면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게 마이 컬리지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리지를 다 전부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릴 커먼 앱에 들어가셔서 이제 커먼 앱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이제 정보를 집어넣는 칸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가족 그리고 나의 교육적인 면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스트에 관해서고 그 뒤에는 이제 액티비티하고 에세이 라이팅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칸 안에서도 또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쓰셔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꼼꼼하게 쓰시길 바라겠고 일단 로그인을 하셨으면 여기 자기 이름은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을 거고 자기 여권과 스펠링이 똑같은지 확인을 한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국 분들은 이런 걸 안 쓰시니까 저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다른 이름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써서 넣으시면 되고 다른 이름이 없으면 노라고 클릭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별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긴 성소수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칸인데 뭐 그런 거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면 되고 대부분은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올라가시면 보시면 여기 붉은색 별 표시가 있죠? 붉은색 별 표시는 반드시 여길 기입을 해야 되는 칸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입을 하셔야 되고 붉은색 별 표시가 없는 칸은 그냥 공란으로 넘겨놓고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가 태어난 날짜를 이렇게 달력을 눌러서 누르는 방식으로 입력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간단하죠. 그리고 나서는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주소를 입력하실 때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 주소를 한번 쳐볼 건데요. 어, 이런 식으로 치면 여기 리스트가 다 나오기 때문에 리스트를 이렇게 클릭해서 누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임시 주소가 있느냐 그러면 보통 왔다 갔다 해서 뭐 다른 주소가 있으면 쓰셔도 되는데 보통 커먼 앱을 쓰실 때는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반복되지 않게 쓰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는 정보들이 너무 많으면 좀 귀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거는 애드레스는 하나로만 이제 작성을 해서 넣는 게 뭐 더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컨택트, 이제 연락처를 쓰는 건데 보통 모바일 폰을 쓰니까 모바일로 해놓고 여기 자기 번호를 써놓고요. 그리고 다른 폰들 여러 개 입력해봤자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다른 폰은 없다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 번호는 정확하게 잘 적으셔야 된다는 거. 연락이 일로 올 테니까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보시면 여기는 별표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종교에 해당하면 쓰시면 되고 종교가 없으시면 안 쓰셔도 되고 이거는 거의 관련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냥 넌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히스패닉이냐? 당연히 저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한번 써보면 저는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에이시안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리고 에이시안 중에서도 코리아니까 코리아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여긴 다 그냥 사실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주 간단하죠. 보통은 자기가 코리안이어도 그 나중에 백인들이 이렇게 좀 합격률이 높다는 인식이 좀 있으셔서 그걸 좀 숨기고 싶어 하셔서 여기다가 이런 걸 입력을 안 하는 걸, 그러니까 입력을 하는 거를 꺼리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당락 결정에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신경 쓰시지 마시고 그냥 코리아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관련해서 본인이 자기가 코리안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액티비티들과 연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솔직하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별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위에 입력한 것들 다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면 네가 태어난 지역을 쓰라는 건데 미국에서 태어나셨으면 미국을 유나이트 스테이트를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나셨으면 한국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됐는데 코리아가 여기 두 개가 있죠. 얘는 북한, 얘는 대한민국이라서 요걸 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태어난 시티를 쓰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위에서 유나이트 스테이트를 쓰셨으면 시티 뭐 그다음 스테이트 다 고르는 게 이제 국가별로 그거에 맞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기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면 보통 4년 미만 미국에서 4년 미만 동안 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실력이 약간 의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을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뭐 토플이라든지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을 요구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학생마다 좀 다르겠지만 토플이 좀 자신이 없고 점수가 좀 안 나올 것 같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여기에다가 4년 이상 살았다고 쓰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완전히 내가 1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4년이라고 여기다가 4년이라고 이렇게 쓰면 완전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솔직하게 1년 내지는 2년이라고 쓰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3년 6개월 이상 살았는데 4년까지는 채우지 못했다 했으면 될 수 있으면 4년으로 채우고 뭐 5년 몇 개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저는 거의 6년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곤 하는데 이게 어떤 팁적인 부분이지 반드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피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 팁을 좀 전달해 드리는 식으로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나이트 스테이트 바깥에서 미국 바깥에서 산 연수는 솔직하게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쓰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 공인 영어 시험 이거와 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쓰실 때 조금 고민하셔서 쓰시면 되겠다 하는 거. 그리고 랭귀지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네가 유창한 랭귀지가 몇 개가 있느냐 인터뷰를 볼 때 그 언어로 인터뷰를 볼 수 있느냐 하는 정도의 질문을 하는 것인데 보통은 지금 이거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코리안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2번이라고 선택을 하고 코리안과 잉글리시를 두 개 다 쓸 때 될 수 있으면 잉글리시를 위에다가 써요. 저희가 미국 대학에서 다니는 건데 코리안부터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면 뭐 크게 문제는 되진 않지만 잉글리시를 먼저 써주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쓰시잖아요. 보통 잉글리시는 진짜 내 first language가 아니면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다. 그냥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 좀 꽤 오래 살아서 영어로 대화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이 이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면 저희는 그냥 이거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내가 대학에서 충분히 니네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근데 정말로 유창하지 않으면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유창하지 않다고 지금 리딩만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비추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리딩만 잘하고 스피킹이랑 라이팅이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고 코리아는 당연히 전부 다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상황에 대해서 쓰는 건데 이거는 시민권이 있으시면 시민권으로 쓰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SSN 이것만
기입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영주권이면 영주권, 그리고 뭐 다른 나라 영주권이 아니고 다른 거면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쓰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럼 영주권 같은 걸로 쓰셨을 때는 이게 너는 그럼 어디 시민이냐 하면 한국 시민이다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보통 해당 사항이 없으시기 때문에 공란으로 그냥 넘기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ommon Fee Waiver는 내가 공익 단체에서 어떤 그 자금을 지원받아서 생활하고 있으신 분들은 웨이브 된다고 누르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해당 사항에다가 체크를 해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no를 하게 되고 yes를 하더라도 가끔은 어떤 학교에서는 야, 미안하지만 네가 이거 웨이브를 신청했지만 우리는 웨이브를 해줄 수가 없어서 돈을 낼래?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응, 난 돈 안 낼 거니까 니네 학교 지원 안 할래? 우리가 이럴 건 아니니까 어차피 돈은 그냥 낸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경험상으로는 보면 좀 많이 하향 지원하는 학교들, 좀 내 점수보다 좀 많이 밑에 있는 학교들을 지원했을 때는 그 학교들에서 내가 그냥 웨이브 해줄게 이렇게 오는 이메일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웨이브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저 지금 노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체크하는 거는 저랑 똑같이 하셔도 별 큰 문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패밀리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우리 부모님의 상태가 어떤가? 뭐 결혼 상태면 결혼 상태라고 쓰시면 되시고 그거에 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parents랑 만약에 같이 살고 있으면 이제 both parents 쓰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우리 지원하는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뭐 당연히 자녀가 별로 없을 건데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가 있는 만큼 이렇게 10명 쓰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자녀가 없으니까 저는 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arents 1번 이게 이제 엄마로 할지 아빠로 할지인데 그냥 저는 예를 들어서 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빠로 놓고 설명을 하면 살아 계시냐? 네. 만약에 살아 계시지 않으면 여기 이제 돌아가신 날짜를 쓰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고, 살아가시면 yes 하면 되고, 여기는 한국 분들은 쓰실 일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어, 쭉 넘어가셔서 보면 태어난 국가, 아까 내 국가 썼을 때처럼 아버지 국가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메일 주소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왜냐면 학생한테 모바일 폰이라든지,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메일을 보냈는데 연락이 안 닿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패런트한테, 부모님한테 연락을 보내기 때문에 여기 연락처랑 이메일은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모바일 폰을 주로 쓰시고 그다음에 여기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같은 이유로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애드레스도 너무 여러 개 있으면 또 정신 없으니까 같은 애드레스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업에 관련된 건데 진짜 직업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뭐 셀프 임플로이드인지 뭐 이렇게 임플로이드인지 이제 이거를 설명을 골라서 쓰시면 되겠고, 자기 포지션을 쓰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아버지 포지션을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학교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럼 없으면 없다고 쓰시면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 사실대로 그냥 넣으시면 되겠고요. Education level은 아버지가 학교를 졸업하셨으면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 뭐 그거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만약에 졸업하셨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그 학교는 하나일 테니까 일본으로 하나의 학교다 해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디그리는 대학만 나오셨으면 배출러 아니면 BS, BA, BS 이거 쓰시면 되고, 대학원 나오셨으면 마스터 쓰시면 되고, 네. 뭐 당연히 이건 아빠한테 물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뭐 박사까지 하셨으면 PhD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위를 받은 연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arents 2는 넘어가면 이제 엄마 거를 쓰시는 건데, 아빠 거나 엄마 거를 쓸 때 학교를 위에 있잖아요. 위에서 학교 찾으실 때
학교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컬리지 찾는 칸이 있는데 컬리지 찾는 칸 가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 리스트에 있는 학교가 나온다면 이걸 클릭하시면 되는데 리스트에 있지 않은 학교를 나오셨으면 이거를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선택하셔서 수기로 직접 여기다가 입력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학교를 찾아서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고 어머님이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실 텐데 엄마 정보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고요. 시블링 같은 경우도 이제 형제에 대한 이제 정보를 넣는 건데 시블링이 몇 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름 뭐 이름 당연히 부모님 이름도 그렇고 시블링 이름도 그렇고 형제 이름 다 여건과 똑같이 쓰셔야 되고요. relationship 쓰고 education level이 어떤지 쓰는데 지금 부모님이랑 이 형제자매 정보를 쓸 때는 중요한 게 미국 대학에서는 레거시를 좀 많이 강력하게 보는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A라는 학교가 뭐 우리 부모님도 나오셨고 우리 형제도 나왔고 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히 써주시는 게 당연히 되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 중에 한 분도 그 대학을 나왔고 형제도 그 대학을 나왔으면 나도 그 대학을 들어갈 확률이 그냥 처음 지원하는 학생들보다는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는 당연히 자세히 쓰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A라는 학교를 가고 싶은데 우리 식구들은 다 다른 학교를 나왔다 하면 그 다른 학교를 솔직하게 다 쓰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대학에서 정보들을 취합하기 위한 그런 칸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 가고 싶은 학교랑 겹친다 그러면 더 신경 써서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 그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도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을 했으면 이걸 선택하면 되겠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이걸 선택하면 되겠고 뭐 이렇게 어떤 학위를 땄는지 어떤 학위를 익스펙트 하는지 이런 거를 보면 되겠고 아까 부모님 하실 때랑 마찬가지로 여기 미국 대학은 거의 다 모든 대학이 들어가 있고 모든 대학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대학도 거의 다 있는데 혹시 없는 대학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마지막으로 가서 여기서 못 찾겠다 해서 수기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컨티뉴로 넘어가면 패밀리까지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럼 자기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건데 자기 학교를 여기서 찾아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는 그냥 제가 임의로 아무거나 넣었고요. 보시면 입학한 날짜 이건 쓰시면 되는 거고요. 너 보딩 스쿨이냐? 보딩 스쿨이면 yes, 보딩 스쿨이 아니면 no 이렇게 하시면 되고 yes냐 no에 따라서 물어보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서 정확하게 기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는 졸업을 할 거니? 졸업할 거죠. 예. 그래서 그 예상되는 졸업 일수를 쓰면 되고요. 날짜를 쓰면 되고 어, 여기서 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그냥 계획대로 한 번도 휴학 같은 거라든지 뭐 아니면 조기 졸업 같은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입학을 쭉 계획대로 갔다 하면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컨티뉴를 누르시면 되는데 보통 뭐 전학을 가게 되거나 이런 학생들은 갭이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쉬는 기간이요. 그런 갭이어 같은 게 이제 걸리면 클릭을 해보시면 밑에 사유를 쓰는欄이 이렇게 또 생기기 때문에 뭐 내가 갭이어가 있어가지고 아주 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합당한 이유를 잘 쓰시면 그런 그렇게 생각하시는 큰 불이익은 당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컨티뉴 눌러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하면 다음 장으로 안 넘어가니까 이게 예, 별 이상 없이 나는 끝낼 수 있다 해서 컨티뉴 넘어가 볼게요. 그럼 넘어가시면 이제 세컨더리 스쿨을 다닌 적이 있냐 이제 물어보는 건데 여기는 여기가 그러니까 전학을 많이 다닌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제가 그리고 여태까지 학생들을 좀 보내보니까 전학을 많이 다녔으면 대학을 갈 때 그렇게 많이 유리하진 않아요. 왜냐면 좀 지저분해지니까 보기가 좀 불편한가 봐요. 대학들에서. 그래서 전학을 많이 다녔으면 특히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잘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 횟수는 전학을 간 횟수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A라는 학교에서 B라는 학교, 그러니까 학교 두 개를 다녔잖아요. 그러면 내 프라이머리 학교가 있는 거고 세컨더리 학교가 전학을 온 그 학교니까 그러면 학교를 두 개 다녔지만 전학 온 학교 하나 그래서 1번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스쿨 개수가 하나다 이 소리고 전학을 두 번을 갔어요. 그래서 총 3개 학교를 다녔으면 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1번 전학을 한 번 가셨으면 1번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학교 이름을 찾으면 되고 계속 같은 방식이에요. 그 학교를 못 찾겠으면 한국 학교라서 나는 못 찾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쓰시면 되고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수기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게 여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학교가 찾아지면 찾으셔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는지 쓰시면 되고 왜 전학을 오게 됐는지 쓰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부모님을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부모님의 뭐 직업 이전으로 인해서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도 대부분 헷갈려 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요. 보면 여기서 묻는 건 이거예요. 네가 미국에서 미국 대학에서 학점을 받을 만한 수업을 들었냐? 그러니까 학점으로 인정될 만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0이라고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여기 하나 나 들은 적이 있어 이렇게 하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서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 그럼 난 지금 학교에 그 미국 대학에 돈 내고 간 서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미국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해 주거나 학위를 인정해 주는 수업이 아니고 그냥 서머 프로그램을 갔다 온 거기 때문에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제로라고 놓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위를 받을 만큼의 어떤 수업이라든지 미국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미국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만한 수업을 들으셨으면 그거에 맞춰서 기입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경험상 거의 없어요. 고등학생들은.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 여기 파트부터는 카운슬러 선생님이랑 꼭 같이 상의하시면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뒤에 아까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그 recommender 그러니까 recommendation letter를 써주는 카운슬러 선생님 정보를 링크 걸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그 선생님도 똑같이 이메일을 받으시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정보를 집어 넣으시는데 이거랑 그거랑 상의하면은 조금 이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카운슬러 선생님이 넣으신 그 숫자를 그대로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기 보이시는 거는 우리 학교에서 성적이 나오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너 학교 성적표에 랭크가 딱 나와? 1등, 2등, 10등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게 나오는 학교면 그걸 쓰시면 되고 두 번째 거는 너 학교 성적표에 이렇게 퍼센티지로 나오니? 10%, 20% 끊어서? 그럼 그렇게 나오는 학교는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그리고 세 번째 거 눌러보시면 20%씩 끊어서 나오는 학교가 또 있느냐. 그 학교를 다녔으면 그거로 맞춰서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는 25% 이런데요. 보통 미국 대학들은 등수라든지 퍼센티지가 전교 퍼센티지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넌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파트가 또 많이 헷갈리는 파트인데요. 학교에서 물어보셔서 카운슬러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서 우리 GPA 스케일이 공식적으로 얼마인지 확인하셔서 그걸 기입하시고 그리고 내 성적표에 나오는 정확한 그 성적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GPA는 4점 스케일인데 우리는 웨이티드로 하기 때문에 4점이 넘는 점수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4점 스킬인데 4점이 어떻게 넘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 그냥 officially 이렇게 나오는 성적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자기네 학교가 5점 스케일인데 4점 스케일인데 unweighted로 돼 있으니까 이게 3.8 뭐 이런 식으로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4.5 이런 거보다는 되게 낮아 보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생 본인이 그냥 임의적으로 여기를 스케일 4인데 내가 이거를 다른 사이트 같은 데서 돌려보니까
성적을 대신 계산해 주어서 봐서 4.67이 나오더라 해서 이걸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임의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 오피셜하게 성적표에 나오는 그 점수를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점 스케일인데 4점이 넘을 거면 당연히 웨이티드겠죠. 지금 여기는 전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표에 나와 있는 대로 요거를 기입하셔야 된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너가 이번 12학년 때 듣는 코र्스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써라 그러면 듣는 과목을 쓰시면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게 시메스터로 가는지 트라이메스터로 가는지 쿼터로 가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보면 보통 그냥 선생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렇고 쿼터로 계속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쿼터진 줄 알고 쿼터를 선택을 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얘네는 오피셜하게 성적표는 시메스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메스터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카운슬러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고 우리가 어떤 학기제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클릭하시는 게 좋겠다. 뭐 당연히 당락에 크게 좌우는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깔끔한 게 좋기 때문에 깔끔하게 뭔가 뭐지 하는 의문점은 없게 만드는 게 일단 1차 목표예요, 저희는. 네. 보면 그 코스에 대해서 과목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레벨이 크게는 아주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는 여기 레귤러 보이시죠? 레귤러 그 다음에 어너스 클래스 그 다음에 AP 혹은 IB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이런 선택지들은요. 좀 특별한 학교들에서 그렇게 네이밍이 돼 있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카운슬러 선생님이랑 꼭 상의하셔서 클릭을 하시는 게 좋고 내가 그냥 인터넷에서 대충 찾아보고 이거 보고 나 되게 높은 반에 있었는데 기프트드 이렇게 쓰시면 부정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운슬러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꼭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일례로 여기 근처의 학교에는 뭐 CPA, CPB 뭐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게 보면 아이들이 저 CP니까 컬리지 프랩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요걸 클릭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CPA하고 CPB는 그냥 레귤러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카운슬러 선생님이랑 상의해 보시고 그리고 이거를 선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코스도 그냥 뭐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는 레귤러 클래스였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개수에 맞게 쭉 쓰셔서 기입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상 받은 거를 쓰는 라인인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만약에 상 받은 게 없어요.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뭐 스테이트라든지 뭐 더 넓은 지역에서라도 상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지금 노 하시면 됩니다. 이 노 했다고 대학을 막 다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노 하고 나서도 좋은 학교 간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노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상이 있으시면 무조건 예스를 하시는 게 좋고 보통 학교에서 받은 상은 안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학교 내에서 받은 상도 다 쓰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되게 큰 상을 받았어요, 자기가. 상을 10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을 10개를 받았으면 여기는 5개까지밖에 못 쓰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 5개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위에다가 제일 큰 상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 이름하고 그 다음에 그게 뭐 스테이트 단위였었는지 내셔널 단위였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쓰시면 되는데 이런 거 알아보실 때 여기다가 네임을 뭐라고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그 네임 그대로 갖다가 그냥 쓰시면 대학에서도 다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까지 최대한 쓸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너가 이 커먼 앱을 작성하면서 공짜로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 받은 그 기관 개수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돈을 내고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혼자 쓰거나 뭐 주변에 이제 뭐 선배들이 뭐좀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0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도움을 따로 받은 게 아니고 그 공공단체 이런 데서 무료로 도움을 받았으면 그때 기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퓨처 플랜은 자기가 어떤 전공을 해서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싶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는 그냥 대학교만 졸업하고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컨티뉴 누르시면 되는데 저희는 약간 대학한테 이런 시그널을 주고 싶어서 나는 이 학교에 좀 뼈를 묻을 거야 쓰고 싶어서 마스터 이상을 좀 이렇게 쏘고 넘어간다는 거. 아, 물론 당락에 아무 결정이 없습니다.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냥 기분상 이렇게 써놓는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테스팅인데요. 테스팅도 아주 중요합니다. 너가 봐야 되는 시험, 학교들에서 보는, 학교 안에서 보는 시험들 말고 이렇게 뭐 ACT, SAT, 뭐 Subject, AP, 뭐 TOEFL 이런 거 시험 너 볼 거야? 본 거야? 봤거나 볼 거니? 예. 예, 봤어도 yes 하는 거고 볼 거여도 yes 하는 거고 해서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지금은 이걸 하나 빼본 거고요. 이렇게 하나씩 집어 넣으시면 돼요. 본 거나 볼 거나 여기에다 다 추가해서 넣으시면 된다고요. 네,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시면요. 이제 그 하나하나 아까 추가한 과목들이 이렇게 밑에 보시면 추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SAT 테스트. 너 테스트 본 거 몇 번 있어? 그럼 테스트 본 횟수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 봤냐? 에세이 썼으면 yes 하고 그 SAT 뒤에 붙은 에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 그 yes 쓰시면 되고 안 썼으면 no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 앞으로 SAT 몇 번 볼 건데 이제 이것도 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안 볼 거면 빵 하면 되고요. 볼 거면 1이라고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볼 날짜를 2020년 12월에 내가 한 번 더 보겠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내가 받은 스코어 쓰시면 되고요. 이거 영어 스코어 쓰시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예, 맞게 다 날짜를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매스 스코어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날짜 받은 날짜 쓰시면 되고 넘어가면 서브젝트도 또 나올 텐데 서브젝트 과목 개수 물어볼 거고요. 뭐 3개 봤다 그러면 케미스트리 몇 점 맞았는지 쓰시면 되고 또 다른 거 뭐 피직스 봤으면 800점 맞았다고 쓰시면 되고 잘 봤네요. 피직스 800점. 이게 그냥 제가 마음대로 써 넣은 겁니다. 그래서 3개를 이런 식으로 뭐 이번엔 케미스트리 말고 소셜 같은 거 좀 볼까요? 소셜. 네, 워드 히스토리 봤다고 하고 이거는 몇 점 맞았니? 이러면 자기가 받은 점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셀프 리포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대학에서 진짜 점수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이 셀프 리포팅이 된 걸 바탕으로 고려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진짜 에비던스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로 쓰면 당장은 살짝 붙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들통나면 무조건 다 입학 캔슬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 정확하게 쓰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AP도 이제 쓰시면 되고요. 몇 점 맞았는지 쓰시면 되고 해서 넘어가면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 네 개 부분을 다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액티비티하고 라이팅하고 그레이드 코र्स하고 그레이드 성적 쓰는 거 요거 3개가 사실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 뭔가 좀 변주를 많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쭉 다 설명하기는 너무 길어져서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요. 요 액티비티하고 라이팅하고 이 나머지 거 요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기서 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동영상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만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 My Colleges 가서 보시면 아까 컬리지 서치 하실 때 컬리지 서치 하셔서 여기다가 목록을 이제 추가로 자기가 지원할 학교들을 여기다 리스트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학교들을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학교들의 정보가 데드라인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인포메이션이라든지 뭐 라이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라이팅 이제 뭐가 require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들마다 자세히 읽어보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눌러보겠습니다. 요거 눌러보면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우리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요청을 하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러면 그 요청한 거가 저희가 그러니까 링크를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예를 들면 여기선 제일 많이 쓰는 게 나비앙스인데 나비앙스랑 우리 커먼 앱이랑 링크를 시켜요. 그럼 선생님한테도 이메일이 가서 내 정보가 다 보이고 그
들어간 학교들도 이제 다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선생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중간에서 나는 이거를 몰래 빼서 이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컨펌을 해주셔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 나는 보지 않겠어. 그리고 나 정확하게 숙지했다. 그래서 여기 시그니처 넣고 데이트를 뭐 그날 날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추수하시면 이게 컨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슬러를 나중에 이렇게 링크 하실 수가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카운슬러 선생님한테 잘 물어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요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신경 써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커먼 앱에서는 오늘은 여기 네 부분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 나머지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